안녕하십니까. 애플 경영의 비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이정준입니다. 앞에 발표자분들이 SCM에 관해서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해주셔서 저는 조금 다른 내용의 발표를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애플이라는 기업을 혹시 아십니까? 네. 애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혁신적인 디자인, 뭐 리더십 등이 있지만은 이 SCM 또한 뭐 애플의 성공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최장암으로 투병하고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질 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기업 애플의 후임 CEO가 누가 될지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었었습니다. 저 또한 이때는 초등학생 때였는데 애플이라는 기업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스티브 잡스 사장님이 돌아가신다고 할 때 그러면 다음 CEO는 누가 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궁금증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나 소비자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강력한 리더십,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의 최소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CEO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CEO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팀 쿡이라는 CEO인데요. 근데 팀 쿡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팀 쿡이라는 사람은 디자이너 출신도 아니고 개발자 출신도 아닌 그는 SCM 전문가입니다. SCM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SCM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애플과는 뭔가 좀 동떨어져 보입니다. 소비자들에게 강의된 애플은 신선한 아이디어와 심플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높은 기술력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SCM에 대해서 조금만 알게 된다면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것입니다. SCM은 원자재, 부품, 공급업체, 생산업체, 구매업체, 소매업체, 소비자로 연결되는 전체 공급망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분야인데요. 네,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더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은 먹이사슬에서 각 레벨의 개체 수가 적당하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생태계가 파괴되듯이 각 단계별 공급망 주체들이 전체 시스템을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면 기업 차원에서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비자 수요를 과소평가에 재고 부족 상태가 벌어진다면은 소비자들은 바로 물건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수요의 예측을 너무 높게 측정을 한다면은 그에 맞는 구매가 일어나지가 않아 불필요한 재고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쌓이게 되면은 그 처리와 관리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형 통신 장비 업체인 시스코는 SCM 예측이 실패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부품 재고가 발생했고, 이 부품 재고의 발생으로 인해 2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SCM 예측은 굉장히 기업 관점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1995년에 엄청난 위기를 한번 맞게 되는데요. 엄청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당시 애플은 한참 성장하던 애플은 이게 성장세가 갑자기 꺾이면서 큰 위기감에 휩싸이는데 그해 완제품 재고만 1조 3천억 원 정도에 육박하는 재고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게 95년도에 스티브 잡스인데요. 그 스티브 잡스가 막 고군분투하면서 7천억의 재고를 해결했지만은 이 또한 중과부적이었기 때문에 애플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스티브 잡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SCM 분야에 대대적인 혁신이 있지 않고는 애플이 아무리 위대한 제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 스티브 잡스는 파격적인 그 영입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컴팩에서 일하고 있던 컴팩에서 SCM 운영을 맡고 있던 팀 쿡을 수석 부사장으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팀 쿡은 애플에 들어오자마자 SCM에 과감히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그의 노련한 경험은 그새 바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창고에 쌓여있던 모든 재고를 70인 수준에서 30인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또한 애플이 생산하던 제품 절반을 아웃소싱하고 물류센터가 이 당시에 물류센터가 10개 정도 있었는데 10개를 폐쇄하고, 그리고 납품업체 수도 기존에 100개 업체에서 납품을 받고 있었는데 24개 업체로 줄이면서 관리의 효율화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팀 쿡의 비상한 공급망 관리 능력은 역대급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졌고, 애플은 다시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 이후 애플은 지속적으로 공급망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현재는 매출액 대비 재고 보유 비율이 1% 미만이라는 아주 경이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의 재고 보유량은 5일 정도인데 세계 최고 수준의 SCM이라 평가받는 델이라는 기업은 재고 보유량이 10일 정도 되고, 삼성, 그 세계적인 기업 삼성도 21일 정도 되는 걸 보면은 이제 애플은 정말 굉장한 SCM을 정말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플이 오늘날 세계 최고가 된 데에는 아이디어와 디자인에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 가장 난해한 시스템 관리 SCM을 최고 수준으로 해냈기 때문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애플에 대해 말합니다. 또한 애플의 혁신 중 SCM의 혁신이야말로 활용 점정이라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있는 팀 쿡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 사고를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 사고란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꿰뚫는 안목 가운데 부분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든 국내 경제든 시장이든 소규모 사업이든 우리는 일을 해내가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시스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잘 해내는 것은 개별 부분이 아니라 시스템의 본질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애플 저변의 힘, 시스템 사고를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